안녕하세요. 쉬운 사주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이 시간은요, 사주오행으로 바라보는 질병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오행에 의해서 구조가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목화, 토, 금수 이렇게 5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목화, 토, 금수가 골고루 사주에 다 균형이 잡혀서 잘 조화를 이룬 사주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목화, 토, 금수 중에서 어느 한 오행이 특정하게 많다거나 또 아니면 부족하다거나 하면 그 오행에 의해서 그 오행이 나타내고 있는 신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은 어떤 질병을 유발시키고 또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이라는 오행은요,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머리라든가 담, 간, 그리고 신경도 목 오행에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목 오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요, 간이나 담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목 오행이 극을 당하거나 아주 부족해서 목 오행의 에너지가 약할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명 현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목은 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정신, 눈, 정신이 혼미해져서 어지러진다거나 또 쓰러진다거나 또 풍기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목 오행하고 관련이 있고요.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금극목해서 많은 금이 이 목 오행을 극하는 경우에는요, 관절, 신경 이런 쪽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요, 이 목 오행이 토가 많아서 목 자체가 목극토하는 기운으로 많이 설기가 되거나 혹은 금이 많아서 금극목하는 경우에 이 목은 간이나 담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리고요, 화는요, 우리가 혈관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가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하면 반드시 시력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에 화 오행이 많은 분들은요, 바로 딱 봤을 때도 얼굴에 얼굴색이 좀 붉고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화 오행이 지나치게 작거나 부족한 경우에는요, 이 눈이 시력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간이 약해서 조금만 일해도 깜짝깜짝 잘 놀래고 또 아이고 깜짝이야 심장 떨어질 뻔했네 이런 말 잘 쓰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화 오행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화 오행이 좀 약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관상으로 봤을 때는 눈이 좀 크고 또 겁이 많고 잘 놀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수 오행이 밑에 지지에서 국을 이루고 있을 때 화 오행이 있으면요, 이거는 야맹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수 오행과 화 오행이 서로 싸우는 수화 상전의 사주일 경우에는요, 어린 시절이 조금 길게 오줌을 싼다거나,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도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밤에 야뇨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줌을 싼다거나 늦게 소변을 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목화, 토금수 중에서 목화가 많은 사주들이 짜증을 내거든요. 신경질쟁이가 되고요, 쉽게 피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사주 구성상 술을 많이 멀리 해야 합니다. 술을 자제해야 되거든요. 사주를 보시고 건강을 상담해 주실 때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요. 우리 스스로 본인의 사주를 봤을 때, 아, 내가 목 오행이 간목이나 을목의 그 오행이 아주 미미하게 있거나 뿌리가 없거나 많은 금에 의해서 극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목 오행은 좀 병이 올 수 있다. 간이 좀 약하거나 간경화가 오거나 혹은 간담이 좀 약한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화 오행 자체가 많아도 당뇨병 사주인데요, 목화 토 일간이 조금 신약하면서 지지에 습토, 진토라든가 축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임상을 통해서 제가 많이 조사를 해본 결과도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들 사주 보시고요, 본인의 사주에 내가 일간이 목화토인데 조금 일간이 약하다, 그런데 지지에 축토라든가 진토가 있는 경우에는요, 음식 섭취하시는 거 조심하시고 당뇨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사주입니다. 사주로서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지만 임상이나 통계로 봤을 때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화 오행이 높거나 많거나 강한 분들은요, 화생토해서 설계를 안 해주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 혈관 그 문제, 혈관 조절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화 오행이 많은 분들 고혈압 환자 많고요, 반대로 저혈압 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는요, 아까 제가 신체 부분은 목은 이 머리 어깨 윗부분을 관장하고요, 화는 어깨와 혈관을 관장하고요, 토는 배 위나 비장 이런 부분입니다. 중간 척추. 그래서 이 비장과 위장에 관한 문제는 토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토오행이 지나치게 약하거나 극신 약한 경우에 이런 분들은 일단은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토오행이 많은 수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유하수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신물 넘어오는 거 있죠. 왜냐하면 이제 흙탕물이 되기 쉽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머리가 맑지 못하고요. 항상 쳇기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토가 특히 기토, 그래서 수를 만났을 때 토가 수를 제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흙탕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하수라든가 혈액이 맑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토오행은요, 이렇게 약하면은 비위가 약합니다. 비장이 약하기 때문에 날것이라든가 신것 이런 걸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토일간이 약하신 분들은 회나 이렇게 생물로 먹는 음식을 좀 꺼려요. 본인들이 좀 받지 않아요, 몸에. 그리고 날것이나 비린 것을 못 먹습니다. 이게 그 비위가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생각만으로도 약간 더럽거나 약간 비위 상하는 음식을 생각하면 토 구역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토오행은요, 비장과 위장에 관련된 문제를 야기하기 쉽습니다. 토오행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토가 약하거나 지나치게 토오행이 많아서 과다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습토와 조토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습토라는 것은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토입니다. 우리가 말한 진토와 축토를 말하는 거고요. 조토는 건조한 토예요. 미토나 술토를 말하는 거거든요. 같은 토라고 해도 미토와 술토가 있는 사주와 진토와 축토가 있는 사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화토 일간이 이렇게 습토가 왔을 때는 당뇨병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토, 즉 미토라든가 혹은 술토가 왔을 때는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주에 시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가 당뇨의 증상이 있을 때 시가 축토인가 축신가 자신가 헷갈릴 때 축토가 있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도 되고요. 자기가 태어난 시를 찾는 것도 자기가 걸려있는 지금 현재 병 상태를 보고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직업이라든가 가족관계 또 자녀분을 통해서도 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를 보고 건강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 오행은요, 우리 신체 중에서는 폐, 기관지, 또 대장 이런 쪽을 관장하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금 오행이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약한 경우에는요, 기관지나 폐, 대장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금 오행이요, 조금 약한데 밑에 지지에 화국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요, 물상으로 생각해 봐도 금 쇳덩어리 이게 밑에서 그 불 용광로가 막 뜨겁게 달구고 있으니까 새 구슬이 막 다글다글 끓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굉장히 혈관이나 혈액 쪽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일간은요, 피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이 화가 많은 사주의 금일간은요, 피부병에 걸리거나 뽀르지, 용종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간이 약할 경우에는요, 기관지가 약해서 자다가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폐결핵, 폐로 인한 그런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금일간이 재화가 되지 않고 금으로만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요, 금을 오히려 탁하게 하는 성향이 있어서 금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도요, 몸이 차고 또 신장이나 전립선 쪽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오행은요, 우리 신체에서 방광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우리 하부분, 또 남자 같은 경우에 전립선이라든가 여자는 자궁 이런 쪽에 관장하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수오행이 굉장히 많거나 혹은 아주 적어서 문제가 되는 사주는요, 생식기라든가 전립선, 신장, 방광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는 금수가 특히 많은 사주가 그렇죠. 음기고요, 차가운 기운입니다. 그래서 신체에 음과 차가운 기운이 많이 포진될수록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콩팥에 이상이 오니까 신장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자궁이라든가 생식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고요. 초가을부터 아주 겨울이 되기 전부터 이미 손과 발이 차고 시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이 건강에 관한 것도 제가 자폐병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오행이라든가 극을 하거나 혹은 과다하거나 부족한 오행이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병이 발현하는 시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애에 있는 오행이 이런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하면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금이 만약에 과다한 경우에 기관지가 안 좋고 혹은 화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혈액 문제가 있거나 백혈병에 걸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초년에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기, 월주를 보면서 청년기를 보잖아요. 이 월주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청소년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이 일주에서 이런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오행에서 불균형이 생기고 깨진다면은 바로 장년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년이나 청년기나 장년기에 생기는 질병은요, 특별한 어떤 극하는 오행이 아주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년기, 즉 60대 이후에 이렇게 병이 발현하는 경우에는요, 이 병이 바로 우리의 목숨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수명의 길고 짧은 것을 판단할 때 이렇게 노년기의 건강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사주를 판단할 때요, 모든 것을 잘 맞춰가지만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명리에서는요, 사람의 생명을 볼 때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기운이 다 돼서 끝난다, 생명이 소멸된다, 약해진다 라고까지는 알 수 있지만 아예 우리가 사망한다는 시점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리는요, 제가 공부를 해오고 또 많이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덕을 베풀고 적선을 베풀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기간이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병이 온다고 해도 사주 명리상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라든가 아직까지 더 살 수 있는 운인데 빨리 운명하셨군요,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쭉 살아오면서 이 보시를 하고 또 베풀고 이 적선하고 하는 그런 행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생명이 늘어나고 또 복을 받고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시기를 유추할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뭐 재성이 끝날 때라든가 아니면 뭐 식상의 기운이 다 됐다든가 용신이 아주 극을 박을 때 뭐 죽는다, 단명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용신이 극을 당하고 또 재성이 아주 안 좋은 위치에 있고 병사절묘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병을 나타내는 그 위치의 나이대를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살아오면서 어떻게 베풀고 살아왔느냐, 이것은 우리가 사주 원국을 보고 대운을 보면 이 사람이 살아온 그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다 같이 토탈 평가를 내린 것이 이제 사망 시기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용신이 극을 받거나 용신이 충을 받거나 아니면 용신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 이 사람은 죽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건강 얘기하면서 이 사망 시기를 우리가 유추하는 것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간이고 내 사주 구성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은 유추가 가능합니다. 병에 걸리는 사주를 변화시키고 다르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병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병을 예방한다거나 조심을 한다거나 해서 그 질환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해서 이렇게 병을 알아보는 것도 가장 중요하게 요점을 두고 있는 것이 예방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이 목오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화의 오행도 마찬가지로 모양과 구조에 따라서 같은 화고 같은 화에 관한 질병이라고 해도요, 아주 다양하게 질병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블로그에 오셔서 목화 토금수 사주 오행과 질병에 관한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목화 토금수 오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병, 그리고 그 질병을 나타내는 부위, 그리고 나이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